네. 제 채널에 출연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라와가지고 나왔을 때 뭐 자립정착금 500만 원이 전 재산의 전부였어요. 사실상 그거면 무일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흙수저도 흙이라도 있어야 그게 수저를 만드는데 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수저를 구울 흙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완전 그냥 무일푼 무수저의 삶으로 7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살아왔는데 7, 8년 동안 노력했더니 되더라. 앞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청약 당첨돼서 거주할 수 있는 자가도 생겼고 차도 지금 어찌됐건 굴리고 있고 뭐 대학도 제가 스스로 다니고 있고 말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불러주시는 것도 많아서 리더로서 많이 활동을 하면서 자아실현도 하고 지금 어려웠던 사람들 또 앞으로 어려운 삶이 예정돼 있는 분들도 내가 지금 어렵다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뭐든 도전해보면 된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도전하고 꾸준히 계획하고 실천하면 충분히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거를 전하고 싶었어요. 이런 방송에 네. 부모도 없고 LH 살면서 정말 흙수저보다 더 안 좋은 무수저, 수저도 맞아요. 없는 사람의 이런 삶을 공개하는 게 진짜 부끄러울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부끄럽진 않았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말하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 사회의 인식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아동복지시설 출신이다라고 말하면은 일단 그 사람들이 되게 선입견을 갖고 보기 시작해요. 취업시장 같은 데 나가서 이제 이런 거 얘기하기도 좀 선입견 갖고 바라보니까 선뜻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가장 큰 거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한창 예민할 때 친구 만들 때 친구를 집에 한번 데려가 볼 수도 없고 친구 집을 가서 부러워해야 되고 부모님께서 차려주시는 뭐 저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까지의 안정적인 삶을 이루기 전까지는 이런 목소리를 내질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루고 내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생기고 나서야 선뜻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말을 못하고 그냥 사회 어딘가에서 좀 어렵게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언제부터 고아원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이제 14살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아동복지시설 고아원에 살기 시작했고요. 아버지께서 6살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는 뭐 고혈압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때 제 기억상에는 어떤 친척들 간의 주먹 다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끌고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의 어떤 어른이 끌고 나가시는 모습을 나중에 겨울이었는데 느낌이 쎄가지고 뒤따라가서 가봤어요.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거기 아버지가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길가에. 거기에 서 있는 그 집안 어른을 보면서 그 공사장 벽돌 들고 가가지고 한데 칠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예, 그날에 아버지께서 이제 밤에 늦게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귀가하셨나 봐요. 밤에 자다가 숨소리가 좀 이상해지시더니 그날 밤으로 좀 돌아가셨고요. 그 이후에는 어머니는 16살 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서는 고등교육을 좀 못 받으셨던 분이에요. 일자리가 딱히 없으셨고 어떤 안정된 직업도 없으셨고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식당 일 하시다가 도저히 이제 키우기가 어려웠던 상황이 돼서 14살부터 일시보호소에 갔다가 사립 아동복지시설로 옮겨져서 거기서 19살 졸업할 때까지 5년여를 살았습니다. 일시보호소로 방금 네.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시보호소라고 3개월을 잠깐 거주할 수 있는 곳에 거주해서 살다가 그래도 요건이 악화가 돼서 더 이상 가정에서 양육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면 아동복지시설로 옮겨져서 살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이라는 게 국립도 있고 사립이 네. 또 따로 있나 보네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들도 많아요. 어떤 사립 쪽에서 기부 사업이나 뭐 좀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보육원 같은 걸 차리셔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들어갔던 곳은 뭐 이제서야 말할 수 있는데 되게 법망이 비껴난 곳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립시설은 국가에서 어떤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이 뭐 감사하거나 이런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되게 폭력도 좀 많고. 폭력이라면 어떤 폭력? 되게 그냥 맞는 거죠. 애들끼리?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를 통제하는 간사 아니면 그 원장 이런 분들도 되게 폭력을 많이. 아, 이게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진짜 폭력들이 있어요? 더 심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보육원 같은 게 보통 도시에 형성을 못해요. 좀 님비 시설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되게 좀 외진 곳에 있고요. 거기는 이제 좀 농사 같은 거를 많이 지어서 가급적 표방하는 게 자급자족이었던 것 같아요. 4,300평 되는 땅하고 밭이랑 과수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애들이 이제 가가지고 여름에 풀 베야 되고 제초해야 되고 봄에 가지치기 해야 되고 가을에 따서 뭐 저장시켜서 겨울 내내 그것을 좀 먹기도 하고 이랬던 과정이 있는데 성인도 하기 어려운 게 농사인데 애들이 가서 하자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되게 고된 노동에 되게 시달려야 되고 통제가 잘 안 되면 많이 맞기도 하고 애들이 되게 통제된 환경에서 자라다 보면 스트레스가 어떤 곳으로도 표출이 돼요. 그게 폭력일 수도 있고 도벽일 수도 있고
뭐 거짓말일 수도 있고 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장애가 없던 사람도 틱장애가 생긴다든지 이런 좀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안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때 그걸 못 견뎌가지고 18살 땐가 무작정 시청을 찾아가가지고 복지 공무원한테 옮겨달라, 여기서 못 살겠다, 너무 힘드니까 가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양심 고백 같은 걸 한 거죠. 그래서 그 시청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도 못하고, 그래서 저랑 동생만이라도 빼주자 이래가지고 그때 국가시설로 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1년 정도는 정말 폭력 없이 안정된 곳에서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사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어른들한테 많이 맞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어른들이 미웠을 것 같은데. 원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원망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좀 있는 게 뭐냐면 친척들, 어른들에 대한 원망이 조금은 있었어요. 왜냐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 친가에서 장례식에 한 분도 안 오셨고, 외가 어른들도 장례식 하는데 납골이 그때 500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돈 500만 원인데 납골도 이제 외가 쪽에서 물론 자기도 많이 부담이 되셨겠죠. 그래서 납골도 좀 안 해주고, 그래서 지금도 엄마는 뭐 찾으러 갈 길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진짜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걸 뿌려드린 거예요? 예, 그냥 본인이 직접? 제가 이제 뿌렸고, 그것도 뿌리는 것도 사실 돈이에요. 뿌리는 것도 진짜요? 그걸 어디 들고 가서 그냥 자연에 이렇게 한적하게 뿌리는 것도 돈이고, 보통은 그러지 못한 시신이나 유해를 어디서 수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한 곳에 그냥 이 통에 안에다가 그냥 다른 사람 뼈랑 같이 섞여 있죠. 섞어가지고 그건 아마 이제 어떻게 폐기 처리가 됐을 거고요. 이런 것 때문에 어른에 대한 원망이 좀 있었죠. 이런 것들은 제가 어른이 되고 삶을 살아보다 보니까 조금씩 더 옅어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지금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은 게요.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맞아요. 저 진짜 이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얘기거든요. 네, 아무래도 곳곳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고 사립시설 같은 경우는 이런 허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있는 청소년들이 되게 많을 거고요. 국가에서 운영을 한다는 시설들도 보통은 부모님이 있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떤 경우를 노리냐, 이 애들이 19살 때 졸업하고 나오는 순간을 노려요. 왜요? 왜 노리냐, 자립정착금을 나라에서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주거든요. 거기다가 국가에서 10만 원을 적립하면 10만 원을 얹어주는 이런 복지 제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노리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19살 된 애들은 부모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애기니까, 청소년이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데려가가지고 그 돈을 빼먹고 다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버려지면 공장으로들 많이 가고요. 지방에 있는 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지내고 알고 연락이 닿는 애들도 많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매매하는 쪽으로도 많이 어찌됐건 빠지게 돼 있고 되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애들이 많죠. 그나마 생긴 돈마저 갖고 가니까. 저도 참 어렸을 때 힘들게 자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선생님 앞에서 비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진짜.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네요. 많은 분들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 중에서 지금 상황이 제일 안 좋으신 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제 채널을 보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맞아요. 뭐 시그니엘, 맞아요. 뭐 다양한 또 돈을 잘 버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끼면서 되게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왜 제 채널로 이렇게 나오게 되신 거예요? 제가 러셀 TV에 나와서의 장점이 뭐냐면 러셀 TV가 좀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계시는 거는 저는 약간 빛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보기에 좋고 후광이 뭔가 있는 것 같고 광채가 나고, 그러니까 이런 빛적인 좀 잘 사는 사람들의 면모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의 면모도 밝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LH 사시는 분들 이야기들 들어보면서 저거보다 내가 더 어려운 건데 내가 저거보다 더 어렵게 살아온 것 같아서 좀 더 보시는 분들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채널이 어떤 돈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채널이 아니라 되게 저처럼 어려웠던 사람들의 성공기를 담으면서 좀 더 많은 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러셀 TV에 나왔던 것 같아요.